참사 당일 대통령실 전화도 안 받았고 안 받은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콜백도 안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 29일 밤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소방청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당연히 궁금하니 용산 서장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자, 이임재 서장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그 시간이 10시 53분에서 55분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받은 것도 모자라서 다시 걸지도 않았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전화번호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건지 몰라서 그냥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 받지도 않고 콜백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임재 전 서장의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세 명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 이번에 일단 경찰에서 입건한 6명 중에 여기하고 류미진 총경, 그러니까 상황관리관이죠. 그 둘만 직무유기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직무유기. 직무유기라는 거는 사실 거의 인정이 되지 않는 죄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뭘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법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야 이게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임재 전 서장의 그 설렁탕집부터 지금 참사 현장에 도착해서 그것도 현장으로 바로 가지도 않고 파출소 옥상에서 바라보고 하는 그 전 과정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무유기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건데, 이거는 이임재 전 서장이 분명히 어느 정도 해명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예. 근데 어떤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그 해명을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김종혁 의원. 예. 저게 이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심지어 뭐 장재원 의원 질문하면서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게 뭐냐 뭐 이런 식의 비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애들 거기다 그 남아 있으라고 해놓고 자기는 도망갔던 그 세월호 선장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대통령실 아마 국정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했겠죠. 행정관이 전화를 했을 텐데, 그 전화를 아마 평소에도 전화가 좀 왔었을 거예요. 저런 게 왔었으면 당연히 찍혔으면 그 경찰서장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확인 전화라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는 전화는 앞번호가 있거든요. 예, 7 뭐 이렇게 예, 보통 예, 이렇게 뭐 아시잖아요. 시작되죠. 뭐 예. 이게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더구나 경찰서장 정도면 이거 그 상황실에서 전화 거는 거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답변을 안 했을까? 저 때 이미 대통령실에 먼저 그 소방청에서 연락이 가갖고 그쪽에서 거꾸로 현장 책임자한테 지금 확인 전화가 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 찍힌 번호를 보고서도 분명히 이거 지금 용산에서 전화 온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관할인데, 근데 그거를 답을 안 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도성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요. 왜 이랬을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제 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임재 서장 관련해서 어제 행안위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이게 이임재 서장이 고의로 이 사고를 방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적이 이럴 수 있느냐, 의문이다, 뭐 이렇게 목소리까지 높이던데. 자, 의문 지금 1, 2, 3까지 왔고요.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자, CCTV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뒷짐, 그 논란이 됐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이태원 가구거리인가 내려가지고 이태원 파출소까지 걸어가는데 뒷짐지고 마치 무슨 일이 있냐는 듯 저 뒷짐 영상. 근데 저 뒷짐 영상 한번 시간을 한번 봐주세요. 10시 59분. 첫 신고는 10시 15분에 들어왔습니다. 저 시간이면 그 현장은 난리였습니다. 난리.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하고 뭐 난리인 상황인데 용산 서장은 뒷짐지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보시죠. 저렇게 뒷짐지고 가서 결국 도착한 곳은 참사 현장도 아니고 이태원 파출소, 현장과 파출소는 한 100m 거리라고 하는데요. 파출소에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3층 옥상에서 뒷짐지고 걸어가셔서 파출소 3층 옥상에서 이임재 서장께서 저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복귀영 위원장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100번 양보해서 전체 상황을 한번 보려고, 현장 상황을 보려고 올라갔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저 상황은 이미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사고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거면
사실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먼저 저기에 올라가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시점이 틀렸어요. 아하. 그래서 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느 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임재 서장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해명을 잘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국민들의 공분에 제대로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임재 서장이 저 뒷짐지고 걸어가는 모습 지금 뭐 진짜 어느 의원 말대로 뭐 지금 산책하시는 건지 어디 뭐 정말 이태원 거리를 산보하시는 건지 사람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데 김종혁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아니 그게 저희가 이제 경찰 기자를 하면서 그 경찰관들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 도저히 저렇게 하시지 않아요. 일반 경찰서장이 관내에서 시급한 일이 발생하고 무슨 범죄가 발생하고 저런 뭐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면 경찰서장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찰 학교에서 경찰 대학에서 혹은 경찰 양성학교에서 저렇게 가르치지도 않고요. 저 행위 자체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저거를 진짜 너무나 복귀한 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너무 터무니없어서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백성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어쨌든 용산 그 서장실도 오늘 압수수색을 벌인다고 하는데 아까 직무유기 말씀을 네. 하셨고 그러면 이 용산 서장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직무유기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예.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총 6명이 입건이 됐는데 입건됐죠. 예. 이 6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러니까 과실치사. 쉽게 말해서 저 참사 현장에서 사망한 분들 그리고 다친 분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 6명이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는 끝이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분들이 사망하고 다친 데에 대해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예. 이건 충분히 본인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어느 정도 막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물론 이 부분으로 처벌이 될지는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단 적용된 혐의가 저 당사자 그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다친 것에 대한 법적 책임도 좀 일단 현 시점에서는 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정말 이임재 서장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많습니까? 지금 의문일 설렁탕집에서 한가하게 식사하고 계셨다. 왜 굳이 안 밀리는 도로를 놔두고 1시간 돌아가셨을까? 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는데 받지도 않고 왜 콜백도 하지 않았을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은 죽어갔는데 왜 뒷짐지고 걸어가셨을까? 근데 왜 정작 향한 곳은 현장이 아닌 파출소 옥상에서 남의 일 보듯이 하고 계셨을까? 이런 많은 의문점들. 자,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소방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서울에서의 총괄 책임자는 우리 김강호 총장 아닙니까? 작동을 해서 병력을 투입했어야 돼.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난 아쉬움이 아니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안 했어?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냐고. 그걸 왜 안 했어요? 국가 재난의 위기관리 시스템만 작동이 됐다면 얼마든지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네, 경찰의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용산 서장으로부터 서울청장부터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이게 보고가 원활하게 됐어야 되는데 서울청장도 경찰청장한테 당시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을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파고든 거고요.